대화의 기술과 관계의 기술을 배우는 보담학교 공감 플러스 집단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상담 방송 보담학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남자 김덕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잠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쌤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가 본방 첫 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와! 자, 그럼 첫 사연부터 사연 상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연 조금 긴데 네.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좀 나이대가 비슷한 우리 잠잠이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이 된 청년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고 입사 면접을 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면접 볼 때 다 좋은데 한 가지가 걸린다. 왜 이직을 자주 했냐? 우리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겠냐? 같은 질문을 받는데요. 어떤 일을 했었는지, 왜 그만두었는지 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요?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전공을 살려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침 친구 아버지가 하시는 의류회사에서 직원을 뽑는다고 하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전공은 아니지만 패션 디자인에 관심이 많다고 했더니 친구 아버지가 급여는 많이 못 주지만 대신 패션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주고 필요하면 학교도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혹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주말에는 학원을 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한 날은 학원도 못 가고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한 20시간 정도 일을 한 것 같아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너무 힘들고 눈물만 나고 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제 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친구한테 미안했지만 6개월 만에 사표를 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패션 디자인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창업을 한다고 하기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연봉을 3,000을 준다고 했지만 친구가 창업한다고 부모님께 빌린 돈은 6개월 만에 바닥이 났고 우리가 만든 옷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7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많이 우울해하다가 유럽 배낭여행을 친구랑 가게 되어 유럽을 돌다가 아프리카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현지에서 사 마신 향이 좋은 차가 있어서 한 상자를 구입해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다들 향이 너무 좋다고 사서라도 마시고 싶다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 국내 수입이 안 되어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친구가 수입해서 팔아보자고 제안을 했고 자기는 한번 망해서 자금을 달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 저보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창업 자금을 마련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사장이 되어 차를 수입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수입을 해야 할지 몰라서 컨테이너 하나를 수입했는데 유통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판매처를 찾는 도중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포장도 뜯어보지 못한 채 전량 폐기했습니다. 창업한 지 1년 3개월 만에 접었습니다. 차 판매처 알아보려고 돌아다닐 때 알게 된 카페 사장님이 카페 매니저를 찾는다고 해서 매니저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바생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2배로 일을 하거나 초과 근무를 하는 일이 빈번했는데 사장님은 말로만 힘들었겠다, 어떡하니 하시면서 추가 수당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장님이 매니저도 항상 저처럼 처음인 사람만 골라서 쓴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참고 일할 수가 없어서 6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한동안 우울했다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상담사가 되는 것이 대학원만 졸업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상담사분이 따로 개업을 하면서 자기 상담소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련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하지만
자기는 반대로 교통비 10만 원씩을 준다고 했습니다. 9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분이 국내 명문대 대학원을 졸업했지만 상담과 관련해서는 석사 학위가 없고 심리학회나 상담학회가 인정하는 자격증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교재비 60만 원을 내고 간단한 시험을 보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었습니다. 요즘에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음식 회사에 취직을 해보려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있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에서 이력을 가지고 태클이 걸리니까 답답합니다. 면접을 잘 통과하는 요령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긴 사연인데. 긴 사연인데. 정말 네. 사연 처음부터 아주 많은 긴 사연인데. 분이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꿈쌤은 어떠셨어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네, 참 기구한 사연이구나. 아직 젊으신 분인데, 근데 왜 이분은 네. 이렇게 주변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올 때마다 너무 쉽게 승낙을 하는 건 아니었을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뭐 계획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제의를 받고서 하게 된 거잖아요. 계획과 상관없이. 그렇죠. 네네. 그래서 너무 이분 귀가 얇은 건 아닐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항상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 사전 물어보기도 조사를 하고, 해보죠. 그렇죠. 전문가에게 네. 주변에 모든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네. 라도 좀 알아보고 하는데 상담소 그런 센터 같은 곳에 네. 그 정도의 상식도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을 믿고 그것도 음. 오래된 사람이 아니에요. 갑자기 알게 된 네네. 사람을 통해서 네. 내 인생을 그러니까 직업을 그렇게 그동안 계속 맡긴다는 바꾸어온 어떤 계기가 네. 그렇죠. 창업을 한 친구도 그렇고 네. 같이 사업을 했는데 학원에서 만난 친구예요. 근데 네. 너무 즉흥적이라는 느낌이 네. 좀 들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상담소에서 일할 때도 네. 상담소에서 만난 선생님이고 그리고 차 이렇게 납품하러 가서 또 알게 된 분한테 매니저가 되고 네. 네. 네, 카페 매니저 일할 때도 그랬고 여행하다가 갑자기 또 사업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 좋은 아이템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네. 있고 네. 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죠. 네. 하여튼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네 저희가 좀 얘기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잠자미님은 네,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게 많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직업적으로 이거를 정말 꼭 다 선택을 해야 했을까? 그때마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들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심리상담사 같은 경우에도 그분이 만약에 그 상담소를 개업한 분이 자기가 원하는 스펙이 아니었으면 다른 상담소를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거였다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뭐 60만 원 주고 그냥 자격증을 주는 분이라고 해서 내가 상담사 일을 그만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결정을 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너무 준비 없이 일을 그러니까 시작하고 하고 싶은 게 그만두고 많은 건 괜찮지만 네, 너무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들이 아니냐. 네, 예. 준비도 너무 없고 그렇죠. 잘 알아보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그만두고 나서도 그만두기 전에도 이 방법이 아니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회사 면접을 가면 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연을 이렇게 적어서 보낼 정도면 네, 면접에서는 더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잘 했을 텐데 네, 그 얘기를 들은 면접관들은 또 우리 회사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네. 얼마 안 가서 그만두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네. 이런 경력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어쨌든 장점을 먼저 좀 찾아본다고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거는 청취자분들도 다 이미 충분히 사연 들으면서 아셨을 것 같고 네, 일단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실망을 하기 전까지는
성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20시간 근무를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그렇죠. 막 네. 새벽 5시까지 일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이 음악을 전공을 하고 그걸로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하는 걸 보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게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네. 참아내고 이겨내고 이런 거는 몸에 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쫓겨난 적이 없어요. 일을 못해서. 다 자기가 그만둔 거지. 네. 예, 아니면 망하거나 회사가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네. 그만둔 네. 거지. 너는 일을 못하니까 나가라.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은 면들이 좀 있고요. 뭔가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성실하거나 네. 이게 여러 장점이 있다는 그리고 뜻이죠. 이 사람이 되게 사교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한테 뭐 그렇죠. 같이 일을 해보자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은 사업을 같이 하자거나 뭐 우리 일 도와달라거나 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은 분 같아요. 네. 네, 첫인상이 좋아서 쉽게 신뢰를 주는 네. 그런 뭔가가 그리고 있지 빨리 않을까. 가까워지고 빨리 친해지는 그러니까 네. 사교성이 있는 친화력이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분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친구가 자기 아버지 회사에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가족이니까. 네, 그 친구 아버지도 네. 또 선뜻 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사교성이 있는 친화력이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는 것 같고 인간관계를 맺는 기술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심성이 좀 부족하고 준비성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일자리를 갖게 되면 좀 알아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가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관심 분야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곳에 호기심 있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참 좋습니다. 그게. 네. 그런데 그 관심 있는 모든 일을 직업으로 갖는다? 그건 네, 힘든 이거는 일이죠.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직종에서 오래 몸담게 되면 노하우가 쌓이거든요. 그럼요. 그걸 경력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전공 분야를 포기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공이 없이 여기저기 이렇게 떠다니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봤을 때 네, 이걸 이력서에 쓸만한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뭔가 그렇죠. 배운 게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력서에 써가지고 원서를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면접관들이 그러니까 봐도 좀 의아할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왜 그만뒀는지를 물어봤을 때 이 스토리를 들으면 네. 조금 뜨악 뭐 이런. 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음악을 전공했는데 음악으로는 취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른 전공,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얻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그 분야에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 맞는 스펙을 위해서라도 경력을 위해서라도 다시 뭔가를 배운다든지 그게 순서지 않나요? 근데 이분은 지금 그냥 바로 일자리로 취업을 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했다는 거죠. 차라리 저는 그 시간에 조금 시간은 더디 걸리겠지만 패션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차라리 패션 학원에 다니고 취업을 하는 게 이게 순서지. 그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죠. 벌면 또 얼마나 그렇죠. 벌겠어요. 그렇죠. 이게 뭔가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좀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는 어떤 조급함 그런 게 조금 그러니까 인생이 어떤 사람들은 막 학원만 오래 다니고 준비만 오래 하다가 취업을 네네. 못하는 사람도 있어도 문제긴 한데 뭐 그럴 수는 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자꾸 현장에 가서 도전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긍정적이긴 해요. 네. 뭔가를 경험을 해보고 이건 아니네. 그렇지만 예. 기본은 그래도 그런데 이제 그거를 경험해보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는 좀 알아보고 그렇죠. 준비를 해서 네. 취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어떤 직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 전까지는 좀 심사숙고도 해야 되고 여러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분이 네. 너무 금방금방 재취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좋은 기회를 어쩌면 본인도 모르게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재취업을 금방금방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아, 그래요? 보면 뭐 우울해하고 있었고 뭐 맞아요. 힘들어하고 여행도 있고 다녀왔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그래봐야 그 그런데 기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은데요. 이게 안 써 있어가지고 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 달은 되지 않았을까요? 뭐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배낭여행 다니면 그것도 근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고 그런 거는 어떤 기분 전환 차원에서 네. 경험이지만 어떤 취업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그런 준비 기간은 전혀 그렇죠. 느껴지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직업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취업은 거의 알바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다닌다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사실은 네. 굉장히 네. 알바처럼 너무나 좀 즉흥적으로 그렇죠. 네. 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분이 이미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이걸 다시 돌아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금방 꿈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알바처럼 경력을 얘기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회 경험도 쌓을 겸 인생 그렇죠. 공부도 할 겸 제가 이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네. 또 호기심이 많아서 다양한 네.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이런 정도는 네, 네, 그리고 좋을 것 이제는 같아요. 이제 평생 직장을 갖고 싶어서 이제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솔깃해지는데요. 네. 그리고 뭐 이제 프랜차이즈 쪽으로 취직을 하시려고 이력서를 내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관련된 그 자기 경력들만 그러면 조금 뭐 쓰는 것도 좋을 카페 것 같아요. 매니저 경험도 조금은 네, 연관성이 있게 네, 느껴지네요. 뭐 패션 디자인 이런 거는 정말 너무나 거리가 멀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30이 될 때까지 뭘 했냐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꿈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기간 뭐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하시면 그리고 이제 자기가 했던 음식 요식 관련한 쪽으로만 좀 더 부각을 시키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싶어요. 이제 면접 볼 때 왜 그만뒀냐 뭐 이런 걸 물어보잖아요. 그럴 네. 때 뭐 사업주가 부도덕했다든지 뭐 거기에서 부당한 대우를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게 좋을 것 부정적인 같아요. 얘기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부정적인 면도도 있을 수는 있고 부당한 것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있겠지만.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한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과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 그렇죠. 탓을 하는 사람들은 좀 미성숙해 보이기 때문에 그럼요. 거기는 면접을 보는 곳이고 나를 피하라는 곳이지 내가 당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아까 장점이라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네. 이렇게 사교성, 성실함, 또 아마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돕고 살피고 이런 걸 잘할 가능성이 좀 많은 것 굉장히 같은데 도전 네. 정신도 뛰어나신 도전 것 정신도 같아요. 되게 뛰어난 네.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의 네. 어떤 부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네. 발벗고 나설 수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정의감도 그런 있으실 것 점들을 같아요. 부각해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제 네.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좀 짓궂게 내지는 네. 좀 압박하듯이 나무라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렇죠. 당신은 네. 이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태도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럴 때는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네. 그리고 내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네. 고를 때 좋은 합법이 있어요. Yes and but 합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좋네요. 그러니까 아주 상대방의 좋네요. 어떤 네. 부정적인 이야기도 일단 yes로 긍정을 하고 네. but 그러나 자기의 이야기, 소신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네. 있죠.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얘기를 할 때 아무리 저 사람이 좋게만 얘기를 해도 네. 다른 회사에서도 좀 안 좋게 대하는 것도 있었겠지 하고 사실은 알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막 분해가지고 네. 네. 어떻게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안 네. 하시고 네. 그걸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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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력서를 쓰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네, 안 한 거를 했다고 한다거나 이럴 건 아닌데, 자기가 한 일을 잘 포장을 할 필요는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자신을 부각시킬 필요는 있다는 거, 그렇죠. 네, 그거는 알고 이력서를 쓰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 많은 분이니까. 같은 경력이라도 네.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취직하고자 하는 곳과 뭔가 이렇게 연관성을 찾아내는 거 네. 그런 지혜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참고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 결과 있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코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